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많이 못 다니고 여행의 기회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여행을 이야기하는 기회도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몽골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뭔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제목은 뉴 노멀 시대 몽골로 떠나는 언택트 여행입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좀 달라지는 여행이 어떤 것이 있을지 같이 이야기해보고 그런 여행을 몽골로 떠났을 때 어떻게 여행하는 것이 가장 재밌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소중한 그 여행의 기회를 드릴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뉴 노멀 시대의 여행 문화가 이제 달라졌고요. 또 달라지겠죠. 첫 번째는 이제 대규모 단체 관광에서는 조금 감염의 위험도 있고 낯선 이들과 여행하는 것이 조금 두려우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가족 간에 혹은 작은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여행하는 것이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비대면이 강화된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 도시에서 어떤 도시 액티비티를 즐기고 많이 그런 것보다는 멀리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떠나서 힐링과 자연 여행을 즐기는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을 갔을 때 예전 같으면 가성비를 저희가 많이 따졌었어요. 여행을 할 때도. 근데 가성비보다는 저는 이제는 여행의 기회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행의 기회를 잡아야지 된다. 많은 시간을 여행에 투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가성비가 아니라 기성비, 기회 대비 얼마나 성능이 좋은 여행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여행의 대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몽골이 그럼 얼마나 기회 대비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여행이 될 수 있을까? 그 몽골을 어떻게 여행하면 좋을까를 나름 고민을 해봤습니다. 몽골은 인천에서 울란바토르까지 약 한 3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면적의 14배라는 굉장히 넓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약 300만, 우리나라 인천시와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그 인구 중에서 200만 정도죠. 3분의 2가 울란바토르 수도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만 차를 타고 나가더라도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 굉장히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입니다. 울란바토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대자연, 초원, 사막, 산, 호수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 세계에 얼마 남지 않은 이동을 하면서 지내는 유목민의 개베에서 사는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호수, 만년설, 사막, 초원, 산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자연의 풍랑을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별보기 제일 많이 여행자들이 원하시는 거죠. 캠핑, 승마, 트레킹, 등산, 카누, 산악자전거, 노천 등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잠깐 몽골 사진을 좀 보고 갈게요. 여기는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후이들롱후다 그 초원입니다. 몽골의 아주 유명한 축제죠. 나담 축제 말경주가 열리고 있는 곳입니다. 네, 죄송해요. 잘 안 먹네요. 네, 몽골은 아직도 그 가축이 살고 있는 인구수보다 가축이 더 많은 나라입니다. 말, 소, 양, 염소가 가장 많고요.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말몰이를 해서 말들을 길들이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이곳은 울란바토르에서 500km 정도 38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엘스타사르라는 사막으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고비 사막까지 가지 않아도 사막을 관람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이곳은 고비 사막입니다. 젊으신 분들, 연세 드신 분들 다 트레킹 하시고 사막 체험하시려고 가장 인기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밤이 되면은 이런 게르에서 머무시면서 이제 여행을 주로 하시는 거고요. 밤이 되면 석양도 보실 수 있고, 캠프파이어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몽골에 가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별, 저희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 보정 없는 사진입니다. 밤하늘의 별이 너무너무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은하수도 보실 수 있고요, 당연히.
이런 몽골로 그러면 떠나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비대면과 뭐 이런 새로운 여행 문화에 있었을 때 가장 최고의 목적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언택트와 비대면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또 인천공항을 기준으로 2시간 50분이라는 비행시간은 또 기내에서의 감염 같은 것도 많이 두려워를 하시는데 짧은 비행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힐링이나 야외, 대자연, 오지로의 여행이 각광받는 이런 전망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게르 같은 경우는 호텔이나 그런 다중밀집 시설하고는 조금 다르게 초원에 한 동씩 이렇게 띄엄띄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집되지 않은 지역에서 숙박을 즐기실 수도 있고요.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이번에야말로 오히려 몽골의 숨겨진 대자연들을 만나실 수가 있는 그런 기회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몽골을 어떻게 하면 잘 더 재미있게 갈 수 있을까?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한 4가지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들이 가지 않는 몽골 중에서도 아주 오지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고비사막, 흑스불호스 뭐 이런 곳들은 사실은 오지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관광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고 한국인들을 비롯한 외국 여행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로 남들은 가지 않는 오지 몇 군데를 뽑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헤르멘차부라는 곳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시죠? 그 몽골 남고비가 울란바토르에서 한 6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곳은 남고비에서도 한 5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까지 가는 데만 2박 3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 캠핑을 하시면서 이동을 하시는 곳인데 50여 킬로미터에 걸친 캐니언과 모래사막 등이 있는 굉장히 신비롭고 또 아무도 없고 정말 거대한 자연이 있는 그런 협곡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사막 같이 있어서 남고비 여행을 가시더라도 조금 더 시간을 내셔가지고 헤르멘차부까지 다녀오시면 남들이 가지 못하신 곳에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먼쿠사딕이라고 흡수불 호수 북쪽에 있는 러시아 국경에 인접해 있는 산 봉우리입니다. 해발 고도가 4,50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만년설산이고요. 마찬가지로 흡수불 호수까지 가시는 거는 뭐 비행기, 국내선이나 차량으로 이동하실 수 있는데 이곳은 흡수불 호수에 내리셔가지고 그 항흐 마을이라는 곳까지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신 이후에 트레킹을 하실 수 있는 코스입니다. 이미 러시아나 유럽 여행자들에게는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항구솜을 기준으로 해발고도 3,400m까지 다녀오는 이런 트레킹 코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스랄트 하이르항이라고 울란바토르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많이 멀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숨겨져 있고 다른 분들 여러 여행자들이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보시면 지금 약간 조명에 가려져 있는데 이 전체가 얼마나 크냐 하면요. 여기 사람 보이시나요 혹시? 잘 안 보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발 고도는 한 2,800m 정도 되는 명산입니다. 캠핑하고 트레킹을 같이 하실 수 있는 곳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캠핑하면서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코스입니다. 겨울에도 아주 설산이 멋있어서 겨울 트레킹 코스로도 각광받고 있는 곳입니다. 네 번째는 그래도 많이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서몽골 지역의 알타이 트레킹 코스입니다. 알타이 타운로드는 5개의 봉우리라는 뜻으로 러시아, 그다음 몽골, 카자흐스탄, 중국 4개 경계를 모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서몽골 지역이고 일단 차로 최대한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서는 그다음부터 저렇게 산봉우리까지 말을 타고 짐은 낙타에다 싣고 가는 굉장히 어드벤처러스한 그런 여행 코스입니다. 그래서 계속 가시면서 초원과 만년설을 같이 보실 수 있는 이런 코스입니다. 네,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빙하를 또 보실 수 있는 곳이세요. 그래서 포타니 빙하라고 약간 40km에 걸쳐져 있는 빙하를 같이 보시면서 실제로 크레바스 위, 그 빙하 얼음 크레바스 위를 걸으면서 트레킹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알타이입니다. 그 다음 5번째는 좀 이름은 비슷한데 고비 알타이라는 지역입니다. 남고비하고 서몽골 사이에 있는 조금 작은 아이막인데 가장 덜 알려진 여행지이지만
사막이라든지 사막과 오아시스, 초원, 그다음에 굉장히 넓은 평원지대, 그리고 야생동물을 보실 수 있는 지역입니다. 고비 알타이도 한국인 여행자들은 많이 안 가시지만 유럽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그나마 조금 알려진 곳으로 또 저희가 이렇게 사람들 없고 남들이 가지 않는 곳, 가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 곳입니다. 굉장히 이국적인 풍광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스위스다운, 우리나라에서 알프스 산맥과 스위스 이렇게 떠올리면 떠오르시는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곳이 저는 고비 알타이라고 봅니다. 네, 두 번째는 이런 지역을 이제 다니시려면 사실 뭐 호텔이라든지 게르캠프가 아주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요 이제 거점 도시들마다는 호텔이나 게르캠프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을 대부분 여행하기 때문에 캠핑하는 곳을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런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실 몽골은 지역 간 이동을 많이 하면서 여행을 그동안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시대의 여행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정 캠프에서 머물면서 2박 3일, 3박 4일 동안 캠프에서 액티비티도 하시고 쉬시고 뭐 근처 뭐 하루 1박 2일짜리 투어도 다녀오시고 하는 좀 쉽게 말하면 동남아 리조트에서 여러분들 머무시면서 하는 이런 식의 여행을 해보면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몽골리아 세븐데이즈에서 하고 있는 몽골 캠핑클럽이라고 몽골의 숨겨진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저렇게 캠핑을 합니다. 캠핑 장비와 요리사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만 오시면 저희가 캠핑 사이트를 구축해서 뭐 식사라든지 뭐 화장실, 주무시는 거 숙박 불편함 없이 해드리는 그런 여행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 뭔가 특별히 많은 액티비티를 하지 않아도 몽골 대자연에서 그냥 쉬고 책 보고 뭐 유목민 지금은 조금 어려워지긴 했지만 유목민들 만나고 말 타고 뭐 이런 여행들이 가능한 곳이 몽골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조트 같은 경우도 게르캠프 리조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저렇게 야외 피크닉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동남아 저희 태국이나 이런 데 여행 가면은 쿠킹 클래스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몽골 음식 가지고 쿠킹 클래스도 해보고 요가 클래스도 참여해보고 하면서 좀 숙소에서 머물면서 여유롭게 하시는 이런 여행들이 각광받을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이제 특별한 어떤 컨셉의 여행을 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존에는 일반적인 관광 여행을 많이 하셨다면 저희는 이제 앞으로는 자전거라든지 카누, 트레킹, 낚시, 캠핑카 여행들 특별한 해발을 가지고 여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몽골 산악자전거 타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이 안 알려져 있지만 자전거 타시는 분들에게도 몽골이 조금 인기 있는 관광지로 여행지로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자전거라든지 뭐 카누, 카약, 낚시 이런 거 좋아하시면 몽골에서도 호수도 많고 강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 함께 해보실 수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넘어가네요. 네, 그 다음에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데 여행 가는 것이 위험하지 않겠느냐. 저렇게 오지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나 혼자 가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들도 사실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럴수록 오지를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현지에도 뭐 오지 전문으로 많이 하는 여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자유여행은 조금 힘들고요. 기사 가이드 같이 그리고 믿을만한 여행사 같이 여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현재 몽골은 2021년 6월부터 국경은 열렸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여행자들을 비롯해서 외국인들이 몽골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금 그냥 가시면 7일간의 자가격리가 있고요. 백신을 2회까지 접종을 마치시고 14일이 지난 여행자에 한해서는 몽골에 가셔서도 자가격리 없이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한 8월 중순 정도면은 2차까지 다 맞으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8월 중순까지, 뭐 8월 말까지 백신을 다 맞으시고, 그 다음에 2주 지난 9월 중순, 혹은 이제 추석 연휴가 9월 말이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몽골 여행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7월 기준으로 몽골항공 8번, 대한항공 2번, 아시아나항공 1번 이렇게 한 11회 정도 항공기도 운항을 하고 있고요. 8월, 9월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정규 항공편도 취항을 하고 많이 이제 비행기도 왔다 갔다 할 테니 여러분 혹시 올해 해외여행을 그래도 너무 답답하고 하시니까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계신다면 몽골도 그 후보 지역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여행관광협회에서 세이프 트래블 정책 이제 전 세계적인 방식으로 관광지들마다 추진하고 있는데 몽골도 그의 기준에 부합하는 숙소와 식당 그리고 뭐 여행사들 인증 절차에 지금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 굉장히 그 정부 방역 지침들 잘 따라가면서 몽골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오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입국부터 출국까지 방역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선, 뭐 가이드, 기사 숙소, 식당, 뭐 유사시 대응 방안까지 다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몽골리아 세븐데이즈도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많은 지역을 보는 여행을 사실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국인 여행자들은 특히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지역을 보시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도 새로운 뉴노멀 시대 그 몽골 여행에서는 데스티네이션과 스테이 중심으로 특정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런 오지 중심으로 그리고 한 곳에 머물면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몽골의 대자연만 여러분들이 마음껏 느끼실 수 있는 이런 여행 일정으로 전면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처음 시작이라고 봐주시고 올해 내년 이렇게 몽골 여행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제가 그 강연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가장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은 이거였어요. 잘 안 보이죠? 가장 여행다운 여행, 가장 몽골다운 몽골을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방역도 중요하고 안전도 중요하죠. 물론 그렇지만 너무 그 여행자가 그런 거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여행을 즐겁게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를 비롯한 뭐 여행사라든지 이런 쪽에다 맡기시고 여러분들은 가장 여행답게 가장 몽골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마련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여행지에 몽골도 꼭 후보군으로 올리셔가지고 올해뿐만 아니라 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여행이 시작되면 많이 몽골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몽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